시어머니가 제게를 죽여놓고 마지막 말이 충격이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29살 주부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1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폐가 약하셔서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남편이 잠시 모시자고 했습니다. 저도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함께 살자고 했지만 지금은 후회됩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내가 늙어서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시더군요. 정말 사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에겐 결혼 전부터 키우던 하얀 말티즈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반대로 어릴 땐 키우지 못하다가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키운 저에게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예뻐해줘서 함께 지냈어요. 어머님을 모시게 됐을 때도 강아지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외롭지 않겠다며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강아지 탓에 애가 안 생긴다며 누구 줘버리든 갖다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급기야 강아지를 잡을 때 귀를 잡아당기고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면 엄살 피우지 말라며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신문지를 말아둔 걸로 때리시기라도 하면 덜 억울했을 텐데 세탁소에서 주는 하얀 철사 옷걸이로 때리시더군요. 그거 맞아본 분은 아시죠? 사람도 아픈데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귀는 신경이 예민해서 잡아당기면 아프다며 울며 부탁드렸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 난 너무 힘들다고. 남편도 잘 얘기해볼게라더니 다음날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걔가 예뻐서 교육 좀 시킨 건데 그게 그렇게 셈이 나냐? 독한 년,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못 배운 년. 그게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딱 이구나. 화가 나서 몇 마디 하자 어머님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우산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둘이 밥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문 열고 반겨주던 서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찾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에 잠깐 갔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사시던 그 집에 무슨 일로 참. 그러더니 걔가 자꾸 똥 싸서 화장실에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서리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설사에 헉헉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몸을 떠는 모습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언제부터 이랬냐고.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했고 밥도 잘 먹고 뛰어다녔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머리를 둔기로 맞은 적 있나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머리에 금이가 있더군요. 30만 원 주고 입원시키며 살릴 수 있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리가 죽었다고요. 그때는 실감이 안 나서 눈물조차 안 나오다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서 서리 밥그릇을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라며 저를 안아줬지만 그 순간 남편이 밉더군요. 너도 그 여자 피 안 섞였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잖아. 정말 쌓였던 말 다 쏟아냈습니다. 그날 겨우 진정하고 서리를 친정집 마당에 묻어줬습니다. 친정 엄마가 왜 이렇게 됐냐 묻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겨우 꺼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따졌습니다. 어머니, 서리 어머니가 죽이신 거죠? 그러자 어머님이 비웃으면서 혀를 차더군요. 내가 왜 걔를 죽여? 인연이 이제 날개 죽인 사람 취급하네? 동물병원 가서 확인합시다. 어머니 가요. 병원 가시자고요. 그러자 그깟게 한 마리 죽은 게 뭐 대수라고라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깟게 아닙니다. 8년을 함께한 가족이었어요. 힘들 때 남편도 아닌 서리가 위로였다고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한 짓이 내 새끼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치십니다. 언제부터 개새끼가 사람이 됐냐. 그깟개가 그렇게 귀하면 내가 당장 집 나간다. 네, 나가세요. 제발요. 어머니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그 말에 어머님은 쌍년, 죽일년이라며 결혼 때 혼수며 친정까지 싸잡아 욕하시더군요.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남편한테 먼저 달려가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너네 마누라가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멍해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다. 이 사람 설이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엄마 모시고 산 것도 이 사람 마음이 커서 그런 거야. 제발 이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마.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도 어머니 편 들까봐 불안했는데 제 마음 알아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어머님 짐 싸서 시댁으로 보내드렸고 남편은 며칠 동안 말도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멍하게 있다가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렸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배설 심리랄까요? 어떤 말이든 내뱉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합니다. 설아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생엔 꼭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 정말 사랑했어. 베풀. 남편 진짜 잘 두셨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지 엄마 편 드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아내 편 들어줘서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베풀. 동물 안 키우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 봐도 또 보고 싶고 만져도 또 만지고 싶어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절 좋아해주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항상 옆에 있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마음 추스르시고 힘내세요. 베풀. 그래도 남편분 정말 잘 두셨어요. 대부분 저런 상황이면 앞뒤 안 가리고 지네 엄마 편 들던데. 남편분 멋집니다. 강아지도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조그만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반려견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베풀. 왜 시어머니들은 저런 걸까요? 이래서 여자가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베풀. 읽으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힘없는 작은 동물을 시어머니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